안녕하세요. 엑셀과 기초 활용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서식 중에서도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서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색을 바꾸는 게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표서식이라 해가지고요.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표의 색깔을 주는 표서식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서식도요. 고급과 중급과 하급 수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사용할 문서는 엑셀 10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서입니다. 혹시나 문서를 아직까지도 다운을 못 받으셨다면 우리 유튜브 강좌에서 엑셀이 궁금해요 6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 파일을 어디에서 다운받으시고 어떻게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푸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처럼 엑셀 10 조건부 서식 문서 다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열고 나시면은 기본이 AJ2라는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AJ 1번부터 차분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AJ1에서 클릭 한번 하고 나시면은 바로 이렇게 AJ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AJ1 시트에서 클릭하십시오. 저번 강좌에서 배웠던 셀 스타일을 사용해서요. 우리가 제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이 셀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연속적인 영역을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영역은 B의 이 셀부터 G의 이 셀까지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B의 이 셀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G의 이 셀을 클릭하시면 제목 영역이 선택이 되셨죠? 이때 바로 우리 홈 탭의 왼쪽 상단의 홈 탭입니다. 홈 탭의 오른쪽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오시면 거기에서 셀 스타일 사용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셀 스타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여기에서 제목 1 보이시죠? 파란색 줄과 그리고 커다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제목 1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이 부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바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서는 엑셀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식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기본 서식에서는 여기에 있는 글꼴과 그리고 맞춤과 표시 형식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여기에서 글꼴을 바꾸고 크기를 변경하고 셀 색과 그리고 글꼴 색을 변경하는 게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추를 찾아서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셀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셀 스타일 또한 하나하나 셀에만 적용되는 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빠르게 서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 표 서식이라는 명령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B의 4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를 B의 4 쪽에다가 클릭하십시오. 여기 전체 영역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의 셀만 잡으셔도 알아서 영역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서식 스타일에 있습니다. 표서식 단추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나시면은 다양한 종류별로 표서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밝게, 중간, 어둡게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밝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둡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중간 표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 보이시죠? 바로 저는 이 두 번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바로 B의 4부터 G의 18자리까지 표서식으로 바꾼다 이 말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종목명부터 마지막 알서포트까지 바로 머리글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표서식 하실 때는요. 머리글 포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체크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표서식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보세요. 바로 이렇게 알아서 열넓이 조절을 해주고요. 글꼴이랄지 혹은 색 채우기의 색을 이렇게 보기 좋게 채워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서식에서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표시 형식만 우리가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서식 안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표도구 나오는 거 보이신가요? 방금 제가 보통에서 두 번째 파란색을 했는데요. 나는 다른 색을 원한다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 표 안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뀐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뭘로? 표도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자인이라는 탭이 열리는데요. 그 디자인 탭의 오른쪽이 바로 표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표를 내가 원하는 표로 다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로 가는 목록 단추와 아래로 가는 목록 단추 보이시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의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보이십니까? 얘는 엑셀에서 공식 용어로 자세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세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히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다시 표를 만드실 때 나왔던 밝게, 중간, 그 다음에 어둡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아까 파란색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그 오른쪽에 주황표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또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 연한 파란 표 스타일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에 표 스타일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머리끄랭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제가 머리끄랭에 이 체크를 없애버리고 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끄랭을 안 보이게 합니다. 또는 여기 색깔을 연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흰색 글씨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리끄랭 체크하시면 머리끄랭이 나타나고요. 여기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줄무늬 보이시죠? 나는 이렇게 줄무늬를 넣기 싫다 하시면은 줄무늬행 체크도 이렇게 없애버리시면은 줄무늬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줄무늬행이 더 이쁘다 하시면은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 오른쪽입니다. 첫째 열이라고 보이시죠?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 내용과 똑같은 서식이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도 우리가 독특하게 눈에 띄게 해주시려면 첫째 열에서 클릭. 그러시면은 약간 진해지면서 이 내용과 구분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냥 똑같이 하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필터 단추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목록 단추가 표소식을 적용하는 순간 각각의 제목마다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필터 단추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터 단추를 사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값만 이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터 단추를 없애시면 이렇게 옆에 있던 회색의 단추가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필터 단추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머리글은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행은 체크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조건부 서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줄무늬행 체크는 없애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단추도 있으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죠. 우리가 보통은 필터 단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단추의 체크도 이렇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깔끔한 표 상태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서식으로 조금만 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4셀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 테이블 전체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홈 탭에 오셔서 저처럼 홈이라는 탭에서 클릭하셨습니까? 여기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만 일단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가운데 맞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종목 코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가 보이시죠? 현재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또는 C의 6셀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누르셔도 된다겠습니다. 돈이기 때문에요. 우리 쉼표 스타일, 즉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인 세 자리마다 컴마를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뒤쪽에 억이라고 달린 거나 또는 순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저랑 같이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시가총액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떨어진 영역 기억나시죠? 컨트롤 키 누르고 나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드래그, 그 아래 데이터도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 스타일 클릭. 그러면 우리가 돈일 경우 바로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으면서 오른쪽 맞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 여기는 세 개 다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자 똑같습니다. 떨어진 영역 하실 때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영업이익률도 선택해 주세요. ROE 값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소수점 자릿수 늘림과 오른쪽에 자릿수 줄임이 있죠? 이 중에서 늘렸다 줄여주셔도 되고요. 바로 줄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수 표현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소수 좀 줄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건 늘림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자릿수 줄임입니다. 이걸 클릭하셔서요. 저처럼 이렇게 정수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마지막입니다. 등락률 보이시죠? 이것도요. 저처럼 이렇게 자릿수 줄임 하셔가지고요.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서식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제 2도요. 표서식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여기 보시면은 제목부터 바꾸겠습니다. B의 이 셀에서 클릭, 예제 2 시트로 가셨죠? 예제 2 시트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B의 이 셀에서 클릭, Shift 누르시고 I의 이 셀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서 제목 1 클릭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종목명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번에는 표서식에서 클릭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중간에 흰색 표 스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값이 비었기 때문에 엑셀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머리글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될 수 있으면 머리글 포함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식 적용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때 바로 여러분 B열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제가 방금 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B하고 C열 사이에 이 사이 보이십니까? 얘가 바로 우리가 넓이 조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넓이 조절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안에다가 클릭을 했더니 표도구에 디자인 나오셨죠? 이때 우리가 필터 단추는 이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 단추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무늬행도 이렇게 없애주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병합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칸 병합을 해주신 다음에 자, 종목명과 그 뒤에 빈자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홈에 가시면은 바로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어머,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즉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표 서식을 사용해서 무언가 표로 만들면은 바로 이것은 표라는 특수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클릭하면 표 도구라는 것도 나오고 디자인이라는 탭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식에서는 표만이 쓰는 계산식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서식만 사용을 하고 표의 특성은 버려버리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처럼 표 안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표도구에 디자인 다 오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단추 보이십니까?
표도구의 디자인 탭입니다. 그리고 그룹에 보시면은 여기에 도구라는 그룹에 오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범위로 변환을 클릭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은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B의 4셀부터 B의 5셀까지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병합도 가능해지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셀들도 바로 병합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일일이 병합하고 있는데요. 앞 강좌에서는 이것을 여기 보시는 서식 복사 버튼을 사용해서 병합을 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게 서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제 2 시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시트 이름에서 예제 1 시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적용했던 서식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줄 같은 걸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제 1도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표도구 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표계체다 이 말이고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범위로 하시려면 자, 디자인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시면은 왼쪽에 범위로 변환 보이시죠? 이 범위로 변환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그대로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는데 예 하고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에 가시면 제일 앞에 조건부 서식하고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5가지의 기본적인 조건부 서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셀 강조 규칙,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 그리고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렇게 총 5개의 기본적인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현재가라는 값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1,100원짜리도 있고요. 20만 원이 넘는 현재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요 10만 원 이상인 값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는 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저와 같이 셀 강조 규칙에서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보다 큰 걸 원한다고요? 그렇죠. 10만 원 이상 큰 가격만 색깔을 칠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오른쪽에 뭐뭐보다 큰 보이시죠? 자, 뭐뭐보다 큼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 입력하시고 5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값이 10만 원이 넘을 때 오른쪽 보겠습니다. 적용할 서식은 하고 나오죠.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목록 단추 있잖아요. 이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서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채우기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저는 빨강보다 녹색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 끝나셨으면 여기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조건에 맞는 게 이렇게 색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좋은 점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서식이 들어가지 않는 값이 10만 이상이 되는 순간 얘도 서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값이 10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서식이 사라진다 이거죠. 정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81,100원입니다. 제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10만 500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만 500원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맞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반대로 여기 컴투스가 124,700원인데요. 제가 이걸 99,000원으로 이렇게 92개, 03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서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접 했던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은 약간의 수동적으로 일일이 해주셔야 하는 서식이라면 바로 조건부는 그 값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가는 자동 서식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시가총액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건부 서식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보이십니까? 즉 높은 것들의 색깔을 바꿀 때 낮은 것들의 색깔을 바꿀 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1등과 2등만 즉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애들만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등일 때는 항목이고요. 우리 상위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 보시는 상위 10%, 하위 10% 이것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가총액이 높은 거 1등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요. 상위 하위 규칙에서 제일 첫 번째 상위 10개 항목 보이신가요?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번에 여기 보시는 10이라는 숫자는 10등까지 뽑아라고요. 저는 몇 등만 본다겠습니까? 1등만 본다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키보드에서 직접 1 하고 쓰셔도 되고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위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10이라는 숫자를 1까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른쪽에 적용할 서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딱 1등만 색깔을 바꿔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이 이렇게 값의 색깔로 해줬다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막대는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매출액 보이시죠? 이 매출액 부분을 영역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데이터 막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이렇게 대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매출액의 양에 따라 막대가 길고 짧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실 때는 같은 값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넓이 또한 같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위에는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서 약간 부드럽게 표현이 되시고요.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색으로 딱딱 색깔의 경계가 끊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하지 마시고요. 바깥 영역에서 클릭하십시오. 방금 보시는 막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열의 넓이가 똑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C열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G열에서 이렇게 클릭하셨죠? 그리고 나서 선택된 G와 선택되지 않은 H열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고요.
여기서 H열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손을 딱 대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 5개의 값이 같은 넓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출액 다시 한번 영역 지정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보이십니까? 이때 바로 이렇게 막대를 대시면은 넓이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데이터 값이 많은 거구나. 이게 데이터가 적은 거구나. 이렇게 바로 눈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 쪽을 이렇게 블록 지정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영업이익 쪽을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똑같이 조건부 서식에요. 색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는 색으로서 그 값의 양을 표현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 번째 걸 마우스를 댄다면 빨간색이 들어간 애가 가장 숫자가 높은 것이고요. 녹색이 들어간 애가 가장 숫자가 낮은 것임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힘드시다면 아래쪽에 오시면은 숫자가 높은 것이 녹색으로 진하게, 숫자가 낮은 것은 색칠되지 않는 녹색, 흰색 색조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구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본 조건부 서식 단기 순이익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이번에는 아이콘 집합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값에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표현함으로써 이 값이 높은 값인지 또는 낮은 값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향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도 있고 표식이 보이시죠? 바로 깃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차트 형태랄지 또는 원형 형태로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추천에 있는 첫 번째 별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별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큰 값인 301에 온전한 별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값인 236에는 이렇게 별의 반만 노란색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이 301 값이 가장 크구나. 여기 영업이익은 퍼비스라는 회사가 506으로 크구나 아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간단하게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제 이 시트 보이십니까?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와 같이 서식을 바꾼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수식을 사용해서 한번 이 부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머리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역 지정하실 때 머리글은 빼시고요. 바로 베트남 개발 1번부터 마지막 60까지 이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베트남 개발 1, 즉 B의 6셀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익률이 15% 이상인 값만 빨간 줄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여러분 수익률 보이시죠? 수익률이 15% 이상인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은데요. 이때 빨간색은 이 값만 빨갛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전체 이 테이블 보이시죠? 이 줄 두 줄을 바로 빨갛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지정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한 수식을 쓰실 때는 바로 색 규칙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이 제일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이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직접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곳에다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식입니다. 수식이면 제가 항상 이렇게 등호를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수식을 위해서 등호를 넣으신 다음에 조건은 여기 보시는 수익률이 15%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그 값에 해당하는 F의 6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얼마요? 1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적으셨습니까? 먼저 등호는 제가 직접 키보드에서 눌러줬고요. F의 6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거도 키보드에서 넣는데요. 우리 키보드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부등호 넣으시고 등호 넣으시면 되시고요. 15 또한 제가 직접 이렇게 키보드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는 F의 6값을 15와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5 이상이면 여기서 서식을 준 것을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동양고속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F의 6, F의 7, F의 8, F의 9 마지막에 F의 18번까지 하나하나씩 15와 비교해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말할 때 F의 6, F의 7, F의 8, F의 9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즉 여기 보시는 F는 계속해서 그대로지만 그 뒤에 있는 6은 7, 8, 9, 10으로 변경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은 혼합 주소를 사용하는데요. F는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 6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움으로써 이렇게 열만 고정되는 혼합 주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을 저하고 똑같은지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6 앞에 있는 달러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서식을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때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채우기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연한 노란색 계열로 여기 채우기라는 탭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셀의 색깔을 채우시는 건데요. 그 자리를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과 동양고석이 수익률이 두 개만 15% 이상이므로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다른 주식이요, 이 수익률이 15% 이상이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임의로 대신증권 우를 15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그 줄 또한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서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준 조건부 서식을 지워보고 싶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것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는 자, 다시 한번 홈 탭의 조건부 서식에서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여기 규칙 지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규칙 지우기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세요.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보이시죠?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셀만 규칙을 지우게 됩니다. 나머지 규칙은 안 지워지겠죠. 다시 한번 규칙 지우기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규칙이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1년 전 배당금보다 올해 배당금이 작아진 회사에 대해서 색깔을 칠해보고 싶습니다. 1년 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배당금이 4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배당금이 90원이 됐죠. 이런 곳은 그대로 하얗게 놔두고요. 1년 전에는 배당금이 215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85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데만 파란색 채우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주실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글은 넣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테이블만 선택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개발 1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하시고요. 다시 한번 아래쪽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랑 같이 조건부 서식 오셨어요? 수식은 새 규칙에 들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새 규칙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창은 항상 살짝 제목줄을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요. 전체적인 창이 잘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보이시죠? 이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식이기 때문에요.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 등호를 넣습니다. 저처럼 등호를 넣으셨어요? 자,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기존의 배당금이 어떤 거요? 작아진 애를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다는 제가 기호에서 직접 키보드에서 적었습니다. 얼마 전 배당금보다요? 1년 전 배당금보다요. 베트남 개발 1이라는 회사의 현재 배당금은 90입니다. 이 자리를 제가 2에 6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1년 전 배당금은 4원입니다. 지에 6하고 찍었습니다. 이게 1년보다 작은 회사의 배당금을 찾고 싶다 그거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베트남 개발이 끝나고 나면 저는 동양고속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우, 대동전자, 웅진 시크빅 이렇게 계속 나갈 건데요. 그러면 2에 6, 2에 7, 2에 8, 2에 9 하면서 이렇게 2열은 고정이지만 여기 보시는 율렬음 지워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1년 전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에 6만 비교한 게 아니라고요. 지에 6도 비교하시고 7도 비교하시고 8도 비교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6 앞에 있는 달러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서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클릭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1년 전 배당금보다 작아진 것을 파란색으로 채우기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채우기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오시면 색깔 파란색들 보이시죠? 안에 글씨가 보이도록 저는 연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다 선택 끝나셨습니까?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은 이번에 배당금이 작아진 것이 한국
ANKOR 유전하고요. 삼양 옵틱스 두 군데가 바로 배당금이 적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데이터가 변하면 그 나머지 색깔도 칠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 준 걸 지우실 때는 조건부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규칙 지우기 보이시죠? 이때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조건부 서식을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방금 하셨던 수식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한두 개의 예제로서는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건부 서식 부분 중 수식 부분은 따로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표서식과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쭉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거지 한 번의 수업으로는 절대로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